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금요일 시장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중 보게 되면은 실제로 저항권에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국내 주식시장이 1차적인 저항권에서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다소 좀 불안해질 수는 있어요. 지금 저항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물이 두텁다? 그러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이 저항선이 주는 공포, 심리적인 공포가 있는 거죠. 그동안 지수가, 국내 코스피 지수가 특히 뭐 나스닥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다가 꺼진 상태이고, 바닥권이 맞느냐라는 상황에서 지금 박스권 상황에 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은 추세 하락세로 좀 접어들게 됩니다. 장기적인 대세 추세 하락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박스권 흐름 자체가 지켜진다면 지난번 있었던 하락세, 바닥권을 이탈했었던 하락세는 일시적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결국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바닥권을 뚫고 나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저항에 부딪혀서 재차 시장이 하락세로 이런 하락세로 좀 돌아서게 된다면 지금은 추세 하락이라는 것에 대세 추세 하락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것에 무게가 더 실리겠죠. 물론 가능성을 따졌을 때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시장도 향후 있을 여러가지 악화되는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3300선에서 지금 2600선까지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은 실제로는 시장이 다음 주에 좀 버텨줄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나 그런 전망을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은 필요합니다. 시장이 만약에 다음 주에 무너지게 된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향후 전망이 어둡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이 저항을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지 될 것이고요. 이 저항이 돌파되지 못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좀 어두운 전망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좀 흔들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나. 또 이런 전망이 나와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시장은 다소 좀 안도하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자체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좀 다음 주에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코스피 지수의 여건도 많이 나아집니다. 그런다면은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이 다음 주에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 전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그러한 박스권 이탈 그리고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고 이 그림이 아니고 다음 주에 시장이 상승을 해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5월에 있던 박스권 추세 하향 이탈은 일시적이었던 거고 그리고 시장은 박스권을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스권을 돌파해 주면서 오히려 상승 추세, 큰 상승 추세로 반전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건으로서는 환율이 고점에서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우량주들이. 이런 점들 감안한다면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희망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까요? 일단은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 자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지만은 최근에 긴축에 의해서 다소 위축된 감은 있죠. 이러한 경우와 더불어서 중국에서 그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락다운 해제가 또 좋은 소식으로 들려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 것도 중국에서의 락다운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러한 중국 락다운이 안정을 찾는,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후에 경기 지표는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러시아에서 종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은 또 안정을 찾고 금리 인상에 대한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우려하던 경기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오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치에서, 갈팡질팡한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향후 시장이 오를 때 기대 수익률을 높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 자, 오늘 대우건설을 뽑아왔습니다. 대우건설 1분기의 실적이 좋았었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 우려 때문에 하반기 실적 전망이 안 좋게 나왔었죠. 그러니까는 실적은 좋은데 향후 실적 기대가 원자재 가격 때문에 안 좋다라는 점이 악재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많이 소화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1분기에 있었던 그러한 전망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들, 1분기에 실적이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악재들이 나오면서 실적 전망이 다소 흔들렸던 종목들이 오히려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종목들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저평가 우량주들이 또 많거든요. 자, 그럼 저평가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은 수급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우건설 지금 PER 수준이 4.7배입니다. 향후 중국을 비롯해서 저런 중동 국가들의 어떤 긍정적 모멘텀 살펴본다면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이 좀 투자 적기지 않을까. 물론 이건 중장기적인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6월 한 달을 보더라도 실제로 실적주들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7,5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6,500원까지 낮아져 있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한번 우리는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